2026-2027 프리시즌 토트넘 첼시의 빅매치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경제가치 10위 안에 드는 B클럽입니다. 북런던 더비만큼 서로 상극인 런던 라이벌이죠.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2019년 이후에 첼시를 이긴 건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14번 경기에서 딱 한 번 이긴 겁니다. 특히 리그 6연패 중입니다. 이 정도면 뭐 라이벌도 아니고 그냥 토트넘에게 첼시는 천적인 거죠. 지난 시즌 첼시는 10위, 토트넘 17위로 B클럽의 자존심이 제대로 상하게 되었습니다. 첼시는 마레스카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마레스카 감독이 배신을 때려버리면서 첼시가 흔들렸고 이번 시즌 새로운 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이번에 맨시티 감독이 되면서 당시에 논란이 사실이었다는 게 오히려 확실해졌습니다. 첼시가 새로운 팀이라고 한 이유는 레버쿠젠,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었던 알론소 감독을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뮌헨을 제치고 분데스리가 무패로 우승시킨 감독. 레알 마드리드에서 비록 경질됐지만 뭐 그건 사연이 있어 보였을 뿐이죠. 알론소 감독이 리버풀을 맡을 수 있을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첼시를 맡게 되면서 첼시 팬들도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첼시에는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카이세도가 있고 성격은 안 좋지만 축구는 잘하는 파머 엔소도 있고 리스 제임스, 페드로, 이스테반 같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스톤 빌라 에이스였던 모건 로저스를 무려 2,200억 원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영입을 했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도 후반기에 망했을 뿐이지 강팀이 맞습니다. 토트넘은 더 새로운 팀입니다. 전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연봉이 두 번째로 많은 데제르비 감독, 지난 시즌 토트넘을 구해준 감독입니다. 그리고 데제르비 체제에서 토트넘 구단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과감한 투자로 전력을 보강시켰습니다. 리버풀 전성기의 핵심 풀백 로버트슨을 FA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이튼에서 바네케를 6천만 유로 1,000억 원에 데려왔고 본머스 출신 센터백 마르코 세네시도 자유계약으로 합류시켰습니다. 이적 시장의 정점은 미드필더 보강입니다. 먼저 웨스트햄에서 뛰었던 포르투갈 국가대표 미드필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8,5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주고 영입하면서 토트넘 이적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캐슬의 핵심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 뉴캐슬이 처음엔 2천억 원 이상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결국 토트넘이 1억 파운드의 영입을 성사시키면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또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이나 콘테 감독 시절에 지금 같은 미드필더 보강이었다면 우승도 가능했을 겁니다. 레비 회장이 떠나고 벤카테샴이 CEO가 되더니 토트넘을 진단한 대로 다 뜯어고치면서 정말 B클럽다운 돈을 쓰는 구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직접 언급하길 대형 공격수도 영입할 거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할 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프리시즌에 오세아니아에서 돈을 벌기로 했고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FC를 상대하면서 2대0으로 완파했고 이어서 호주로 넘어가서 시드니 FC와 붙었는데 1대1 졸전으로 실망을 주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양민혁이 출전을 했는데 골대 앞에서 골을 놓쳤던 게 너무 아쉬웠죠.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으로 경기에 쓸 리는 없지만 익숙했던 선수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쿠두스, 클루셉스키, 메디슨, 반더벤, 포로, 벤탄쿠르, 사르가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토트넘 이 첼시의 프리시즌 빅매치에는 시드니에서 8만 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 팀들인지 알 수 있겠죠. 토트넘이 2년 연속 17위였다는 건 그냥 해프닝으로 잊어야 합니다. 이 경기에 토트넘은 킨스키 골키퍼, 아치 그레이, 바네케, 벤 데이비스, 로버트슨, 갤러거, 베리발, 토날리, 그리고 텔, 솔로몬, 솔랑케가 나섰습니다. 솔로몬은 임대를 갔었던 거지 토트넘 소속이었네요. 포로와 스펜스는 월드컵 후유증으로 출전할 수 없는 건 맞지만 나머지 주전급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첼시도 공격진만큼은 최상급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부지방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라고 하는데 데제르비 감독이 패딩을 입고 있어서 매우 황당했는데 실제로 시드니는 기온이 13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프리시즌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열해서 시작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템포가 빠른 건 물론이고 몸싸움도 거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갤러거가 매우 심한 태클로 첼시 선수를 쓰러뜨리면서 경기가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갤러거는 사실 첼시의 유스 출신인데다가 핵심 선수였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야 했고 라이벌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상황입니다. 마치 복수심이 차오른 듯 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도 토트넘 첫 시즌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니까 런던 라이벌, 감독들의 입장, 갤러거 그리고 토트넘의 천적, 이 경기가 친선전처럼 치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첼시가 더 우세하면서도 바네케의 수비력과 경기 운영이 돋보였고 전반 16분에 토트넘이 먼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오른쪽에서 솔로몬이 중앙에서 달려오는 토날리에게 패스하더니 곧바로 중거리슛 쏜 것이 굴절돼서 골이 되었습니다. 비록 굴절이 되었지만 데제르비 감독 전술에 딱 어울리는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에 갤러거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경기가 프리시즌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수 있는 팀이 된다는 건 분명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4분 뒤에 토트넘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토트넘도 굴절이 나오면서 첼시의 오른쪽 윙어 에스테방이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찬스가 날 때마다 마티스텔이 살려주지 못하면서 공격이 끊겼는데 마티스텔이 의외로 스피드가 떨어지더라고요. 첼시 수비에 항상 막혀 있었습니다. 아니면 첼시 수비수가 엄청 빠르던지 텔이 돌파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첩하고 킥은 좋은 편인데 왜 텔이 안 되는지 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전반은 그래도 1대1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첼시에게 리그에서 6연패 중인 만큼 패배하지만 않아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양 감독도 긴장된 모습들이 보이니까 경기는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후반전 데제르비 감독은 솔랑케와 바네케를 쉬게 하면서 단소와 히샬리송을 투입을 시키는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단소가 단 3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팀을 망쳐놓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프리시즌의 퇴장이라. 아치그레이의 패스를 여유롭게 다루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잔디 때문에 예측이 안 된 건지 볼을 놓쳤고 첼시 공격수와 골키퍼의 1대1이 되려고 하는 걸 반칙으로 막아버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겁니다. 실제로 시드니 이 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패스를 하면 공이 통통 튀는 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퇴장. 첼시전에서만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프리시즌에서 퇴장을 주는 게 불만이었던 건지 아니면 단소의 어이없는 플레이에 불만인 건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대로 싱거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트넘은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킨스키 골키퍼가 미친 선방들이 이어지고 첼시의 결정력도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80분쯤 되니까 대거 선수 교체가 일어나면서 유망주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판정승 혹은 무승부라고 봐야죠. 이후에 실점한다고 한들 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토트넘이 후반 90분에 히샬리송이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돈리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그 흐름공을 히샬리송이 밀어 넣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토트넘의 승리라. 그리고 이 골에 호주 팬들도 열광을 하더라고요. 프리시즌이 싱겁지 않아서 시간 아깝지 않았고 데제르비 감독이 이 경기에 토날리를 80분을 뛰게 했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베스트 라인업 대결은 아니었으니까 지켜봐야겠지만 토트넘의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사고 치나요?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